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지난 시간부터 해서 이 지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맛보기처럼 지구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떠한 구성 요소들이 있나요?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나요? 라는 내용들을 가볍게 한번 살펴봤던 거예요. 자, 그럼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지구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물질이라는 것이 순환하게 되면서 에너지도 이동하나요?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 이 지구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채집, 즉 집합, 이 전체적인 모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물질이 이동하고 그 물질을 따라서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면서 균형이라는 것을 유지하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달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선생님이 해시태그 2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물질이라는 것이 이동하려면, 에너지라는 것이 흐르려면 반드시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 지구 시스템에는 어떠한 것이 에너지원이 되나요? 라는 거 첫 번째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물질이 이동하고 에너지가 흐릅니까? 라는 것에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 역시요. 먼저 선생님이 픽한 사진, 우리 친구들의 공스타그램에 업로드될 그 사진부터 한번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픽한 사진은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선생님, 매일 사진 한 장씩을 고르시다가 왜 4장인가요? 이건 반칙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요, 첫 번째 있는 사진은 조금 달라 보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사진은요, 분명히 오늘 공부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 다른 종류로 설명했을 뿐이지 결국에 얘네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네요. 라는 걸요, 우리 친구들 입으로 설명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그림들은 무슨 설명을 하는 건지 먼저 해시태그 첫 번째,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너지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에너지, 열, 이런 이야기들이요,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이 부분을 공부했었는지 좀 복습을 하고 그 위에 개념들을 얹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중학교 때 우리 친구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요, 서로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해 있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A는 온도가 높대요. B는 온도가 낮대요. 이렇게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있을 때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에너지가 이동합니다. 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때 이 이동하는 에너지가 결국 우리가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열이에요. 이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 열이라는 에너지를, 열이 얼마나 있어? 되게 많이 있어. 되게 조금 있어. 도대체 얼마나 있다는 거야? 알 수가 없어서 우리 정확한 수치로 나타냅시다. 그게 바로 온도였던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용어가 머릿속에서 알 거는 같지만 정확히 모르겠다가 아니고 정확히 이제 알아야 돼요.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있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에너지가 이동해. 그 에너지가 열이야. 그 열을 수치로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온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요,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 그게 지금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게 지금 열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린 중학교 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렇다면 열이라는 것이 이동한다는 거면 어떻게 열이 이동합니까? 이것도 공부했다고요. 그때 우리 3가지 방법을 공부했어요. 근데 크게 2개로 한번 나눠볼 거예요. 전도와 대류를 하나로 묶을 거고, 복사를 하나로 묶을 거예요. 선생님, 뭐가 달랐죠? 네, 우리 친구들이요, 전도와 대류는 물질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열이라는 게 이동할 거예요. 근데 이 열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이 열을 전달해주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다르냐? 열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움직이진 않아요. 움직이진 않고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하는 거예요.
그 진동을 통해서 옆으로 열을 전달. 입자가 움직이진 않아요. 그렇게 전달 하는 방법을 우리는 전도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무슨 얘기했냐면 불에 이렇게 쇠고챙이 같은 거 딱 꽂아놓으면 처음엔 안 뜨거운데 점점 쇠고챙이 뜨거워져요. 입자가 움직이진 않지만 진동 하면서 열을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 뜨거워 하고 이거를 놓게 되는 거예요. 대류는요, 우리 정말 실생활에 가깝습니다. 너무너무 배고파요. 라면 끓이려고 물에 냄비에다 물 딱 담아가지고 올려놓죠. 그럼 점점 어떻게 돼요? 보글보글. 뭐예요, 이건? 열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요, 이 입자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아까는 입자는 이동 안 하고, 지금 대류라는 건 열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열을 가지고 이동해서 열을 전달한다는 거죠. 자, 전도와 대류는요, 이렇게 물질의 도움을 받아서 열을 이동시켜요. 지금 우리가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볼 복사라는 애는 물질이라는 것의 도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열이라는 애가 직접 가는 거예요, 직접. 아, 나는 물질 도움 필요 없어. 온도가 높은 거에서 낮은 것으로 열이라는 게 직접 가는 방법. 그게 바로 복사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럼 복사하면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바로 먼저 떠오르는 하나의 에너지가 있어요. 너무 많이 들은 거. 그렇죠. 그게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인 거죠. 아, 그때 나오는 그 복사가 열이 직접 가는, 태양이라는 게 열이 직접 가는 그 에너지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원래 본격적으로 공부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우리는 지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도대체 이 지구 시스템에 에너지원이 뭐냐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뭔가 얘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집합, 거대한 이 시스템 하나가 잘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려면 에너지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요, 우리 지금 얘기한 태양복사 에너지예요. 얘는 가장 주된 에너지원이에요. 태양복사 에너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우리 친구들이요, 사실은 처음 듣는 용어일 거예요. 지구 복사 에너지 아니에요.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지하에 저 중심부에서요, 발생하는 열, 혹은 암석에 방사성 원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얘가 붕괴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해요.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런 것들을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조력 에너지라는 게 있대요. 아,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에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잘 집합, 그거를 잘 유지하는 그 에너지원은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라는 것이 있구나. 그럼 선생님이랑 이제 지금부터 뭘 공부하는 거겠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는요, 이렇게 균형이 유지돼요.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는요, 이렇게 균형이 유지돼요. 조력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균형이 유지돼요. 그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요, 에너지원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서 우리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이런 문구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된 에너지원입니다. 네,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해요. 이 지구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봤더니요, 구름을 발생시킨대요. 자, 바다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탁 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열돼요.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난다고요. 그럼 대기 중에 수증기가 생기죠? 이 수증기가 온도가 떨어지면 응결이 일어나요. 그 응결된 물방울들이 구름입니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아, 그러면 결국 구름이 발생하는 것도 태양 에너지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날씨 변화 생기는 것도 태양 복사 에너지네요. 뒤에 보니까 대기가 순환한대요. 즉, 대기, 바람이 움직이고 커다란 기단이 움직이고 이런 대기가 순환하는 것도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이래요. 자, 직권을 보면요, 풍화작용, 침식작용 일어나는 것이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이거 뒤에 가서도 계속 언급을 할 거거든요. 특히 풍화작용, 침식작용이라는 거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에 일어난다. 잘 보시면 되고, 결국에 물이랑 같이 풍화작용, 침식작용, 유수의 흐름, 우리 이거 공부했었죠. 그걸 통해서 지표, 지형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된 에너지원,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입니다. 라고 연결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수권에서는요, 우리 중학교 때
표층해수라는 거 공부하면서 해수의 순환을 같이 한번 공부했거든요. 표층해류를 공부하면서 도대체 이 물들이요, 왜 한쪽 방향으로 흐름이 나타나는가? 아, 봤더니 태양 복사 에너지 때문이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에 보이는 지금 대기순환 그리고 해수순환은 조금 뒤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물권에서도 보니까 광합성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광합성을 우리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이산화탄소 수증기 흡수해서 물 흡수해서 빛에너지 넣어주면 포도당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만 했는데 이 광합성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제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 빛에너지를 받는데 식물체가요, 빛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고요. 식물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에너지 형태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에너지가 포도당이라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죠. 자, 봤더니 결국 이 광합성, 빛에너지라는 게 광합성을 통해서 생명활동의 에너지원으로 바뀌더라는 거야. 아, 그럼 식물체 내에 포도당이라는 화학 에너지로 저장됐지만 그건 어디서 온 거예요? 빛에너지. 아, 그럼 태양복사 에너지가 또 여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대기순환, 해수순환이 선생님 왜 태양복사 에너지인가요? 같이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구를요, 선생님이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4분의 1로 이렇게 탁 잘라 볼게요. 그럼 저위도에서는요,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이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구도 지구복사 에너지를 내는데 그 양이 받아들이는, 흡수하는 양보다는 적습니다. 이거 우리 중학교 때에서 다 한 거잖아요. 그때 이때 무슨 얘기했냐면, 아, 내가 태양으로부터 10을 받았는데 지구는 8 정도 내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가 남아요? 2는 남잖아요. 그게 그냥 그래프에, 아, 얘는 훨씬 더 많은 양을 받았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훨씬 양이 많은데 방출하는, 내보내는 양,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적도 부근, 저위도에서는 에너지가 남아요. 우리 이것을 에너지 과잉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기는 그럼 계속 에너지가 남아요. 그럼 에너지가 계속 남으면 사실 적도는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로 온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된대요. 근데 우리 친구들 경험적으로 그런가요? 아, 물론 적도 부근이 더워요. 더운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온도가 점점 오르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지는 않죠? 그리고 고위도를 봤더니요, 여기는 또 반대로 받아들이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적은데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그거보다 많대요. 즉, 나는 받는 게 5밖에 안 되는데 내보내는 건 8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3은 부족하잖아요. 즉, 요만큼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 부족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에 남는 에너지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부족한 에너지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쉽죠. 여기에 남는 에너지를 누구 주면 돼요? 고위도에 가져다 주면 돼요. 아, 여기에 에너지 과잉 남은 에너지 고위도로 보내주자. 그러면 에너지 불균형이 어떻게 된다? 해소됩니다. 그럼 누가 움직일 수 있어요? 누가? 움직일 수 있는 애 누구예요? 걔가 바로 대기와 해수라는 거야. 아, 이제 봤더니 대기가 움직이고 해수가 움직이고, 대기가 순환하고 해수가 순환하는 것은 고위도와 저위도의 에너지 불균형 때문이었어요.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와 해수가 순환합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얘가 에너지 불균형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태양복사 에너지 때문이네요. 아, 태양복사 에너지가 근원이 돼서 결국 대기와 해수가 순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에너지원 다뤄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구 내부 에너지였어요. 이 단어가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생소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번도 사실은 다뤄보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자, 보시면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건요, 지구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열이 있대요. 지구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열이랑 암석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원소가 붕괴할 때 이때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그때 그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지구 내부 에너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구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열, 암석도 직권에 있어요. 아, 직권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의 에너지원은 거의 대부분 지구 내부 에너지겠다, 이렇게 우리 예측해 볼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직권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 뭐 있죠?
우리 친구들 배운 거 지진 있어요. 또 화산 활동 있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판 운동, 그거에 따른 지각 변동들이 있어요. 결국에 우리는 화산 있습니까? 지진 있습니까? 이런 활동이 일어나나요? 이런 이야기들 앞으로 계속하게 될 텐데 이 지진과 화산, 이런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이 지구 내부 에너지다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그렇죠. 풍화작용, 침식작용, 또 해수의 순환, 대기의 순환,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았죠. 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된 에너지원이니까.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거고, 지구 내부 에너지는요? 지구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열, 혹은 방사성 원소가 붕괴될 때 나오는 열, 그러니까 직권과 관련된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지진이 있습니까? 화산 활동이 일어나나요? 이런 것 할 때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게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남았어요. 그게 바로 조력 에너지입니다. 자, 먼저 여기 태양이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지구도요, 태양의 중력 안에 있어요. 그래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죠. 우리 이거 중학교 때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태양 주위를요, 이렇게 공전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근데 또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누가 있어요? 우리 지구의 유일한 위성, 맞아요. 달이 있어요, 달.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는요, 우리 역학적 에너지에서 공부했잖아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겨요. 많이 인력. 그러니까 지구는 태양이랑도 인력이 작용하고요. 달과도 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인력 때문에 발생하는 에너지가 있겠죠. 우리 그 에너지를요, 조력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 그 에너지를 우리가 조력 에너지라고 하는데 언뜻 생각해보면 선생님, 태양이 질량도 훨씬 크니까 당연히 태양의 영향이 이 조그만한 달의 영향보다 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태양보다요, 달이 훨씬 더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태양의 영향보다는 가까운 달의 영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력 에너지 때문에 그럼 결국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같이 또 봐야 되잖아요. 밀물과 썰물. 그게 바로 이 조력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벌써 이 지구 시스템을 운영하는 세 가지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그렇지. 태양 복사 에너지요. 태양 복사 에너지원 하면 뭐 생각나야 돼요? 대기가 이동하는 거. 또 그렇죠. 해수가 이동하는 거. 얘네들은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동했다고요. 또 풍화작용, 침식작용,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지구 내부 에너지. 화산활동, 지진 이런 것들 관련되어 있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세 번째는 조력 에너지. 얘는 밀물과 썰물이 나타난다.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같이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요, 이 에너지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권에서 구름을 발생시키고 날씨의 변화를 일으키며 대기의 순환이래요. 그럼 대기의 순환, 해수의 순환, 에너지 불균형, 해소. 누구 에너지 때문이에요? 태양 복사 에너지. 그 에너지원이 뭐냐요? 그럼 우리 쓸 수 있죠.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지구 내부의 암석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원소가 붕괴할 때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원으로 하고 지각 변동을 일으킨대요. 지진, 화산 활동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그 에너지원 뭐였어요? 그렇죠.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중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셋 다 떠올라야 돼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주된 에너지원입니다.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야 되고, 마지막 물의 순환은요, 지구 시스템에서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을, 이거 뭐예요? 저위도는요, 받는 양이 10, 내보내는 건 8밖에 안 돼요. 그럼 에너지가 자꾸 과잉이에요? 고위도는 나는 5밖에 못 받았는데 8을 내보내야 돼요. 그럼 나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요. 그럼 이 에너지 불균형 어떻게 해소할까? 누가 도와줘요?
그렇죠. 대기와 해수가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어떻게요? 순환하면서. 그 말은 물의 순환, 그럼 해수의 순환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얘네들이 결국엔 그 불균형을 해소하게 됩니다. 라는 내용 같이 기억하시되 이때 에너지원은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라는 거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문제만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뭐니에요? 이거 계속 나오죠. 주된 에너지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전혀 어렵지 않죠.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니까요. 기억은 옳은 보기가 될 거고 니은을 조금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 니은을 너무 많이 헷갈려서 선생님 일부러 이 문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보면 지구 내부 에너지는 그럼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지구 중심에서 나오는 열 혹은 암석에 있는 방사성 원소가 붕괴될 때 방출하는 열 이거 떠올라야 되는데 과거의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에 저장됐대요. 자, 그럼 이 과정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거의 태양 에너지가 그럼 빛 에너지가 이거죠. 어떤 식물이 광합성해요. 그러면 빛 에너지가 그 식물체 내로 들어가서 식물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맞나요? 그 생물이 잘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그 식물의 사체가 직권에 묻혀요. 그게 결국 뭐가 되죠? 화석 연료가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요. 과거의 태양 에너지가 식물체 내에 있는 화학 에너지로 갔다가 걔가 사체가 땅속에 묻히니까 지구 내부에 저장돼 있어.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구 내부 에너지요? 아니요. 이건 지금 화석연료 얘기하는 거라고요. 화석연료. 그럼 선생님 니은은 틀렸네요. 이 니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구 내부에 저장돼 있다? 그럼 내부 에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디귿 보면 조석현상은 조석현상 뭐예요? 밀물, 썰물. 그 다음에 태양보다 달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데요. 우리가 저 먼 태양보다 가까운 달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정리했으니까요. 지금 정답은 기억과 디귿을 고른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에너지원에 대한 공부를 끝낸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에너지원이 언제 어떻게 작용해서 물질이 이동하고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지 그 내용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이 이동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물질이 이동하는지 한번 같이 보면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이 이동할 때 선생님 정말 에너지가 함께 흐르나요? 우리 친구들 그거 같이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탄소의 흐름을 볼 거고 세 번째는 암석의 순환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볼 거는요. 물의 순환이에요. 언뜻 보니까 물의 순환이라는 건요. 아마 우리 친구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실생활에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바다가 있어요. 거기에 태양빛이 내리쬐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증발이 일어난다는 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액체가 수증기인 기체가 될 때 에너지 어떻게 해요? 흡수해야지. 액체보다 기체는 그렇죠. 에너지가 더 필요하니까. 그럼 이렇게 증발할 때 물이 이동할 때 에너지 흡수했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증기가 있다가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응결이라는 게 된다고요. 응결이 뭐예요?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야겠네요. 물질이 이동하니까 정말 에너지가 흐르네요. 자, 그렇게 해서 쭉쭉쭉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강수현상 나타날 수 있겠죠. 모여지고 만약에 물방울들이 커지면 아래로 떨어진다고요. 그럼 물 왔어. 비가 왔다고요. 비가 오면 그게 지하수 같은데 지하 깊은 곳으로 스며들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이동하게 되는데 지표를 따라 흐르면서 그냥 물만 흐르는가? 물만 이동하는가 봤더니 지표를 따라 흐르면요. 거기에 풍화작용, 침식작용 이거 뭐였어요? 태양복사 에너지였죠. 풍화작용, 침식작용 일어나게 되면서 거기에 지형을 변화시킨대요. 뭐가 작용한 거예요? 에너지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다시 바다로 유입돼서 물은 끊임없이 순환하게 될 거고 같이 살펴봤더니 에너지라는 것이
함께 흐르고 있더라.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과정에서 봤더니 증발이 일어날 때도 그리고 응결이 일어날 때도 또 지하수가 모여서 풍화작용, 침수작용이 일어날 때도 여기에 지금 어떤 에너지원이 주되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태양복사 에너지가 주된 에너지원으로 물이 순환하면서 같이 에너지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에너지원 먼저 챙기는 거예요. 아, 태양복사 에너지가 에너지원이지. 물이 순환하게 되는데 에너지도 함께 이동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탄소의 순환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탄소는요. 정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이 각각의 권역에서 어떻게 탄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먼저 좀 같이 살펴봐야 돼요. 자, 좀 구분해서 볼 건데요. 기권에서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봤더니 기권에서는 이 탄소가요. 산소와 결합된 형태의 이산화탄소로 주로 존재한대요. 자,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녹을 수도 있겠죠. 용해될 수 있어요. 그러면 수권에서는요. 물에 녹아서 탄산이온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지권에서는요. 광물이나 석회암 등의 암석 내에 이 탄소를 가지고 있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 탄소가 전체 양을 100이라고 본다면 지구 전체 탄소의 무려 99%가 이 지권의 암석이나 이런 암석 내의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요. 지권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1단원에서 뭐 공부했어요? 사람을 이루고 있는 우리 탄소화합물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단백질도 공부했었죠? 단백질 공부할 때 우리 중심에 탄소가 있고 기억나요? 이쪽에 아미노기, 카복실기 이거 했었죠. 그럼 여기도 지금 탄소 있네요. 즉 생물권에도 유기화합물, 탄소화합물로 존재합니다. 즉 탄소라는 게요. 여러 권역대에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물의 순환 생각해보면 에너지원이 주로 태양복사 에너지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물이라는 것이 순환하고 에너지가 흐르나요? 이거 살펴봤던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먼저 에너지원 챙기고 그럼 이것 때문에 어떻게 물질이 이동하고 에너지가 흐르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여기에 주된 에너지원은 누구냐? 이제 두 개의 에너지원을 보실 거예요. 태양복사 에너지랑 지구 내부 에너지도 탄소의 순환에 관여한대요. 근데 우리 친구들 지구 내부 에너지면 우리 뭐 떠올리기로 했죠? 지진, 화산 이런 거 떠올리기로 했다고요. 아, 얘네 그런 거와 관련이 있나 보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탄소가 어디에 있대요? 암석 내의 고체 상태로 있대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제 그림 하나를 준비했어요. 자, 봅시다.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공기 중에 일단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가지고 식물은 뭐 해요? 그렇죠. 광합성해요. 광합성이라는 건 이산화탄소랑 수증기랑 그리고 빛에너지를 가지고 결국 그 빛에너지를 식물체가 가지고 있는 화학에너지 형태로 전환하는 거였어요. 그럼 선생님 지금 에너지가 함께 흐르네요. 좋아요. 탄소도 이동했어요. 탄소라는 것이 순환하니까 이동하니까 정말 에너지도 같이 흐르고 있네요. 자, 식물체 내에 가지고 있던 것이 사체가 되어서 땅속으로 묻히게 되면 우리 그거 화석연료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이 화석연료 다시 인간이 어떻게 해요? 꺼내서 인간 활동에 사용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거 연소시키죠. 연소시키면 우리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에너지 얻는 거예요. 아,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걸 다시 우리가 연소시키게 되면 공기 중으로 다시 이산화탄소는 방출되고 이때 에너지를 내게 되니까 그 에너지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곳에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아, 탄소가 정말 순환하니까 에너지가 함께 이동하고 있구나. 여기에 주되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 광합성과 관련된 태양복사 에너지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탄소가 또 어떤 형태로 주로 있다고 했었냐면 이 암석에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 암석이요. 용융점, 굉장히 높은 온도가 돼서 녹는 거예요. 우리 땅속에서 녹아있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마그마입니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마그마가요. 지각에 지표의 가장 약한 부분을 뚫고
위로 올라오는 거, 우리 그게 뭐였어요? 화산활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만약에 바닷속에 이런 화산이 있다, 해저 화산이다 라고 한다면 그 분출물들이요, 이 바닷속에 용해되어서 존재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탄산 이온의 형태로. 그런데 이렇게 바다가 아니라 육지 쪽으로도 화산활동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대기 중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 모든 활동에서도 당연히 에너지는 함께 이동할 거라는 거예요. 아, 정말 탄소라는 것이 어느 한 군데에 한 모양으로 딱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다 혹은 대기, 땅속, 식물체 안 계속적으로 순환하고 있는데 거기에 태양 복사 에너지도 관여하고 이 화산활동이랑 관련된 건 지구 내부 에너지였단 말이에요. 즉 얘네들이 에너지원이 돼서 탄소가 순환하게 되었고 이것이 에너지도 함께 흐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탄소의 순환까지 한번 살펴본 거예요. 이번에는요, 암석의 순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이 암석의 순환은요, 우리 친구들 중학교 1학년에서 이미 공부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1학년 때 무슨 얘기 했냐면 직권의 층상구조 공부하고 나머지 말고 우리 지각에 대해서만 공부합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면서 이 지각은 굉장히 다양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라는 얘기 했다고요. 그때 우리 친구도 혹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암석의 종류 기억할 수 있을까요? 마그마가 식어져서 굳어진 암석, 우리는 그거를 화성암입니다 이렇게 공부했고요. 이 화성암이요, 풍화되고 침식되고 퇴적물이 되면 퇴적물이 쌓이고 굳어져서 되는 암석, 퇴적암을 같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얘가 변성작용을 받으면 변성암이 된다고 했죠.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암석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고 나서 그 모습 그대로 쭉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 의해서, 다양한 영역에 의해서 얘네들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이 얘기를 했다고요. 자, 그럼 오늘 공부한 건 뭐예요? 거기에 에너지원이 뭐냐는 거지. 에너지원. 그럼 이제 우리 보지 말고 한번 요걸 통해서 유추해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요, 마그마가 냉각돼서 굳어진 암석이 화성암이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화성암이요, 풍화, 침식, 운반되면 퇴적물이 된대요. 그러면 풍화작용, 침식작용 일으키는 건 무슨 에너지원? 그렇죠. 태양 복사 에너지였잖아요. 아, 태양 복사 에너지가 풍화작용, 침식작용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성암이 퇴적암 되겠네요. 얘가 굳어져서 암석이 되면 퇴적암. 다시 얘가 풍화작용, 풍화, 침식작용 일어나고 운반되면 퇴적물 될 수 있죠. 여기도 태양 복사 에너지. 그런데 이 퇴적암이요, 높은 열, 높은 압력을 받아요. 어디에서? 땅 깊은 곳에서. 그럼 어떻게 되죠? 변성이 일어나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어떤 에너지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 중심에서 나오는 열, 암석에서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면서 방출하는 열, 우리 그거 지구 내부 에너지였단 말이에요. 아, 여기에 이 변성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구나. 그것 때문에 변성암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암석이라는 것도요, 지금 다양한 곳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 말은 뭐예요? 한 암석의 형태로 그냥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요인에 의해서 다양한 암석으로 존재할 수 있고 얘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 순환한다는 건요, 어느 하나가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그냥 편의를 위해서 마그마부터 시작했지만 사실 어디에서 시작해도 이 암석의 순환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되셨을까요? 좋아요. 자, 그럼 암석의 순환은 우리 에너지원 두 개로 설명할 수 있어요. 풍화 침식하는 에너지원이랑 변성작용 일으키는 에너지원. 자, 정리되셨으면 같이 해볼게요. 태양 복사 에너지랑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그렇죠, 풍화작용, 침식작용을 일으키는 에너지원.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는 변성을 일으킨다고요. 아, 여기 안에서 두 개의 에너지원에 의해서 암석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좋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세 개의 케이스를 만나봤더니 결국 에너지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물질이 이동하는데 그때 에너지도 함께 흐르더라 라는 것으로요, 같이 세 개의 케이스를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 99% 얘기했었잖아요. 그건 직권이었어요.
그리고 기권에서는 주로 어떤 형태? 그렇지,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하고 수권에서는 용해돼서 이온의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권에서 풍화와 침식작용, 우리 방금도 살펴봤던 거죠. 암석에서도 풍화작용, 침식작용은 어떤 에너지원? 그렇죠. 태양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요. 변성작용이라는 것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권에 있던 물이 증발해서 기권으로 이동할 때 물이 기체가 되려면 열 에너지 어떻게 해요? 흡수. 이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기화열 흡수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아, 열 에너지를 흡수한대요. 그리고 기권에 있던 수증기가 응결해요.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되려면 에너지 방출 이래야 되니까 구름을 만들 때에는 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그마가 굳어져 생성된, 마그마가 굳어진 거 뭐예요? 화성암이죠. 화성암, 이것이 태양복사 에너지에 의해 풍화, 퇴적작용을 받으면 결국 뭐가 돼요? 그렇죠. 퇴적암이 되죠. 그렇거나 아니면 지구 내부 에너지는 변성작용 얘기하는 거죠. 높은 열, 높은 압력.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고온, 고압의 지하에서 무슨 암석? 변성을 받은 거 변성암으로 변하게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에너지원으로 어떤 자연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가 이런 거 좀 매치를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의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의 순환이래요. 첫 번째, 조력 에너지는요. 태양의 인력과 무관하고 달의 인력에 의해서만 생긴다? 이런 보기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요. 왜냐? 태양보다는 달의 인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만 기억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의 영향을 모두 받는데 달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X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지구 시스템에서 물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도 이동한대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였죠. 물질이 순환하는데 에너지도 함께 이동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에서 물의 순환은 직권의 모습에 변화를 가져온대요. 물이 흘러요. 거기서 풍화작용, 침식작용, 태양복사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고 지형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직권의 변화? 그러면 맞네요.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또 물의 순환 말고 이번에는요. 탄소 순환에 대한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사이에 탄소 순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거 X 골라볼게요.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에서 탄소라는 것은요. 모두 각기 다른 형태로 존재하네요. 대기에서는 그렇죠. 이산화탄소. 이게 물에 녹으면 이온. 암석 내의 고체, 우리 다 봤단 말이에요. 그거 그냥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히 맞죠. 동그라미로. 두 번째, 식물의 광합성은요. 기권의 탄소량을 증가시킨대요. 자, 그러면 광합성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이 안으로 뭐 넣어줘야 되죠?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넣어주고 빛 에너지 필요해요. 그리고 나면 뭐 만들어요? 포도당 만들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게 된다고요. 자, 그냥 공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 흡수해서 광합성 하니까 기권에 있는 탄소량은 어떻게 될 거예요? 줄어들 거죠. 광합성이 일어나면 요 양은 줄어들 거잖아요. 근데 지금 증가한대요. 그러면 X라고 골라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 3번이요.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지구 내부 에너지는 관여하지 않네요. 근데 우리 탄소의 순환 중에 뭐 있었죠? 화산활동이 있었죠. 화산활동. 화산활동은 에너지원이 지구 내부 에너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관여하지 않는다? 그럼 틀렸네요. 정답 X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계속해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구 시스템에서요.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는 뭐냐요? 이거 너무 중요하게 쌤 봤던 거예요. 해수의 순환, 대기의 순환. 이 주된 에너지원이 뭐예요? 결국에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 대기도 순환하고 해수도 순환한다 그랬어요. 맞나요? 자, 그럼 이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그렇죠. 태양복사 에너지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면 인간에 의한 화석 연료의 사용은 그렇죠. 직권에 묻혀있던 거 꺼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기권의 탄소량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화석연료 안에 탄소가 있었다고요. 그거 우리가 꺼내서 연소시킬 거예요. 연소라는 건 뭐죠? 어떤 물질을 산소와 반응하게 하는데 그때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현상이에요. 그때 나오는 에너지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죠? 얘가 공기 중으로, 즉 기권으로 갈 거예요. 어떤 형태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그 말은 대기 중에는 탄소가 증가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기권의 탄소량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증가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되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직권의 탄소가요. 기권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래요. 자, 그럼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편하게 땅에서 공기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가 땅에서 공기로 이동할까? 자, 가볼게요. 화산활동이 일어난대요. 자, 화산활동 어디서 일어나요? 땅에서. 화산활동 일어나면 뭐가 분출? 화산가스 분출. 어디로 가요? 공기로 가죠. 기권으로 가요. 아, 그러면 땅에서 일어난 거 지금 기권이랑 그 기권으로 탄소가 이동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동하는 경우 맞네요. 1번 맞는 얘기. 자, 해저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저에서 물속에서 수권이에요. 수권에 있던 탄소가 탄산염 고체로 가냐는 거예요. 근데 시작부터가 지금 직권이에요?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2번도 틀린 얘기. 그 다음 동물에서 호흡작용이 일어난대요. 그럼 동물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탄소 시작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생물권에 있었다는 거죠. 생물권. 근데 어디로? 호흡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면 동물에서 호흡작용이 일어난다는 건 양분을 가지고, 양분이 산소와 반응하죠. 예를 들어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게 되는 거니까 동물에서 호흡작용이 일어나면 탄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생물권인데 나중에 기체, 대기로 가지만 직권이 아니겠죠. 그래서 3번은 틀린 보기. 자, 4번. 인간이요. 화석연료를 채굴한대요. 화석연료 어디서 가지고 와요? 땅, 직권에서. 얘를 사용한다, 연소한다. 그럼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마지막 5번이요. 토양 속에 아예 직권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기물,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된대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돼서 기권으로 갈 겁니다. 라고 보시면 역시나 5번도 옳은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 정답은요. 1번, 4번, 5번으로 정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보면서 어느 권역이랑 연결되어 있는가. 이거 지난 시간에 상호작용으로 조금 연습을 했다면 이번에는 물이라는 걸 주제로 상호작용 연습해 보시고 또 탄소라는 걸 가지고 연습해 보시고 보통 두 개를 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어떻게 물질이 순환하고 있는지 거기에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하는가 반드시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물의 순환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물의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는 뭐라 그랬어요? 주된 에너지 1. 태양복사 에너지였죠. 이 태양복사 에너지가 결국 대기의 순환 그리고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지구 내부 에너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로 골라주면 되겠죠. 물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직권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보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순환해요. 침식작용 그리고 풍화작용 그리고 지형의 변화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은이 맞는 얘기가 되겠죠. 물의 순환은요. 생명권의 생명 유지에 중요하다. 왜죠? 물이 결국적으로 순환해야 우리가 생명체,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체가 살아가는데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되죠. 물이 순환해야 결국 밑으로도 물이 들어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체에게도 수분이 공급될 테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생물권의 생명 유지에 중요하다. 니은 디귿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4번을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특별히 물의 순환이요. 에너지원이 뭐라고요? 태양복사 에너지. 그때 어떻게 물질과 에너지가 순환하는지 꼭 그림과 함께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탄소의 순환에 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탄소의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요.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권에서 탄소는 주로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하네요.
이게 우리가 오늘 봤던 거죠. 아, 기권에서는요, 물론 다른 형태도 있지만 주되게 존재하는 형태는 이산화탄소로 존재합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광합성 과정에서 탄소는 어디에 있다가 원래? 그렇죠. 이산화탄소 형태로 기권에 존재하다가 생물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물권으로 이동한다? 맞는 얘기네요. 니은도 옳은 보기. 마지막 디귿이요. 화산활동을 통해 기권의 탄소가, 그럼 기권의 탄소가 화산활동은 어딘데요? 직권이죠. 직권. 직권에 있는 탄소가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권으로 이동합니다. 화산가스가 분출하는 거. 근데 지금 생물권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정답은 기역과 니은을 고른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오늘 에너지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봤어요. 이 지구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이 균형을 유지하는 이 에너지원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세 가지를 살펴봤던 거예요.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각각의 에너지원 때문에 어떠한 자연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걸 반드시 지구계의 구성 요소와 그 상호작용과 연결해서 보시되 주되게 봐야 되는 건 물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 또 탄소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권역의 변화를 주면서 에너지가 이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요 선생님이 골랐던 그 사진으로 돌아가서 오늘 학습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골랐던 이 사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 이제 보니 어때요? 첫 번째는요,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에 대한 사진이었네요.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와 해수가 순환했습니다. 라는 것으로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보니 물질이라는 것이 이동하는데 순환할 때 에너지도 함께 이동합니다. 라는 것을 같이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특히 물의 순환 그리고 탄소의 순환, 그 에너지 이동까지 같이 꼭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요, 지구 시스템, 거기서 물질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동하고 에너지가 어떻게 흐릅니까? 라는 것에 답을 달아본 거예요. 특별히 에너지원 세 가지였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였죠. 각각의 에너지원이 어떠한 현상들을 나타냈는가를 꼭 연결지어서 같이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복습 중요하겠죠. 복습할 때요, 우리 EBS 아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꼼꼼하게 영상 보면서 정리해줬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가 모르겠는 것,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쌤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 판구조론이라는 것, 또 지각 변동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힘 에너지 정혜쌤이었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